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의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매장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많이. 심지어는 영업 부진을 겪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이 가게들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바꾸더라도 갑자기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게 간판입니다. 간판. 사인이죠, 사인. 사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경쟁력 있는 간판, 경쟁력 있는 사인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간판 그러면 사실은 가게 얼굴 아닙니까? 가게 얼굴. 뭐 최근 들어서는 간판도 이제는 뭐 전면이 예를 들어서 10m 되는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판을 10m까지 못 다는, 요즘은 최근에 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전면이 10m면 거기에 80%만 간판 사이즈를 달아라. 폭도 80cm를 넘으면 안 된다. 뭐 글자 크기도 뭐 45cm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사실은 이 간판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 간판에는 흔히 얘기하듯이 사실은 우리나라 간판도 있고 외국의 간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간판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너무나 간판이 많이 달리고 너무나 이렇게 개념 없이 디자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간판 공해다. 이러면서 이제 간판 공해라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 정비를 하려면 수를 줄이고 사이즈를 줄이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판을 많이 달고 싶어서 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간판이라도 하나라도 더 달고 글자라도 하나라도 더 크게 해야만 내 가게가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정말 애틋한 심정에서 이 알토란 같은 자금 투여하면서까지 간판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자금을 안배하는 데 있어서도 간판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간판, 특히 그 인테리어와 버금되는 익스테리어 관점에서의 외장 경쟁력의 첫 번째가 간판이거든요. 이 간판. 그래서 이 간판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간판의 구성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간판의 구성 요소가 있죠. 이를테면 간판에는 뭐가 있나요? 속에 상호가 있죠. 상호. 무슨 간판 속에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울었니 떡볶이 이런 상호죠. 이를테면 헌트 이런 것도 다 상호지 않습니까? 무슨 PC방 이런 것도 다 상호고, 아니면 어떤 그 상호가 있죠. 상호. 그래서 간판의 구성 요소 중에서 상호, 이 상호를 잘 짓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 경쟁력 있는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물론 상호를 잘 짓기 위해서는 유명한 장명가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혹자들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명가가 꼭 창업의 전문가는 아니겠죠. 예, 물론 이렇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혹자들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래도 운이 있어야지 때문에 상호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유명한 장명한테 지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창업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호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이 인식의 정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이 상호 자체가 어떤 가게냐에 따라서 그 가게의 이미지, 심지어는 첫 번째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하는 구매 시점까지 결정되는 게 저는 상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상호를 그렇다면 어떻게 지을까? 저는 굳이 꼭 유명한, 요즘 인터넷에 치면 브랜드 네이밍 업체들 많이 있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상호를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가게가 어떤 가게라는 컨셉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컨셉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우리 가게는 첫째, 가장 목표 고객이 누구다. 우리는 남자다, 여자다. 뭐 남자 중에서도 뭐 20, 30대다, 40, 50대다. 40, 50대 중에서도 계층별로 우리는 직장인을 잡아야 되는 상호가 중요하다. 뭐 여자 중에서도 우리는 20, 30대 젊은 여성 직장인, OL층을 잡아야 된다. 아니면 10대, 20대 대상의 이런 상호가 아주 중요하겠다. 뭐 문구점, 학교 앞 문구점 이런 건 10대, 20대 대상으로 상호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호는 이 상호를 통해서 그 대표 상품이 연상되는 상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상호만 들어도 아, 저 집에서 제일 대표 상품이 뭐구나. 이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호를 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 상품이 연상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상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단 부르기 쉬워야죠. 예. 부르기 쉬운 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부르고 그다음에 메모리, 기억이 잘 돼야죠. 잊어버리지 않고 맞아, 한 번 딱 하면 절대 안 잊어먹는 상호. 사실 우리 이름을 짓더라도 한 번 들으면 절대 그 이름 안 잊어먹어.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매장과 차별화 좀 달라야죠, 이게.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대표 상품이 연상되는 이러한 상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상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어디 저 국도변을 가다 보니까 상호가 대형 간판에 만해정탕 이렇게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만해정탕. 만해 한용운 선생님하고 관계 있는 음식이 있나? 이게 만해정탕이 저게 무슨 말일까?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이게 상호가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상호를 2박 3일 동안 정말 밤잠 자지 않고 고민을 거듭할 건데 지은 상호예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알고 봤더니 많은 가득할 만자에 해정탕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해장국을 해정탕이라고 해요. 해장국으로 가득 찬 너무나 좋은 상호죠, 사실은. 하지만 국도변 음식점인데 국도변 뭐 이런 시속이 80km죠. 여차원 100km까지 밟는 이런 국도변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판 이 지주형 간판이죠. 딱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100m 전방부터 딱 그 지주형 간판을 보고 저 집 해장국집 있구나. 아, 저 집 순댓국집 있구나. 야, 저기 쌈밥집 있다. 야, 저기 들어가야지 해서 브레이크 밟고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해정탕 크게 딱 붙어 있으니까 저게 뭐지? 그러다 보면 이미 지나가는 거죠. 이게 그만큼 상호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국도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다 보면 이 국도변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지주형 간판인데 예전에 어떤 음식 같은 경우는 유명한 뭐 이를테면 보은 해장국 이런 해장국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장면가께서 지어주신 요 은혜 갚을 보에 은혜 갚을 은혜 갚을 보에서 항상 은혜를 갚으면서 사업을 해라 해서 보은 해장국 좋은 상호죠. 근데 문제는 이 간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주형 간판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너무나 상호가 중요하니까 크게 보은 한 보자 은자는 한 1m 이상 크게 이렇게 해놓고 맨 밑에 아주 작게 해장국 뭐 갈비탕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보은만 보이는 거죠. 보은이 저게 뭐야? 자세히 가니까 저 해장국이구나. 그래서 이미 브레이크 밟으려고 그러면 이미 지나가 버리는 이런 예도 상권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호 자체를 보다 좀 쉬우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런 상호들을 한번 좀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쪽 그 서울 지역에 하나 제가 그 고객을 위해서 제가 지었던 상호 중에 하나는 스파게티 집인데 이 주인은 정말 스파게티를 보니까 너무나 음식이 맛있고 너무너무 저렴하고 싸고 맛있는 스파게티 10,000원도 안 되는 뭐 한 5, 6천 원 스파게티인데 정말 맛있단 말이에요. 직접 또 조리까지 하는. 근데 그분이 상호를 지어놓은 게 페리아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페리아, F-E-R-I-A. 페리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렇거보다는 제가 과감하게 상호를 바꿉시다. 다행히 그 사장님이 조리 실력은 좋으니까 보니까 쌍둥이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어준
그리고 특히 스파게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주택가 상권에서 주부들이 어떤 만남의 장소도 되고 뭐 아이들 생일 잔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친근감 있는 상호, 기억될 수 있는 상호, 대표 상품이 돋보이는 상호 이러면서 지었던 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고 네이밍을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이렇게 지어서 딱 붙였더니 그 동네에서 너무 예뻐요 해서 뉴스에까지 한번 소개됐던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근데 문제는 이런 상호 자체가 이런 쉬우면서도 한 번만 딱 들으면 저 스파게티 잘하나 보다. 이런 측면. 예전에 제가 그 방송국 프로그램을 컨설팅하면서 제가 지었던 상호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오픈했던 상호 중에는 장어집이었는데 장어 그러면 민물장어 그러면 힘이 셀 것 같은 이런 파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센 마징가 제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상호 중에서 기운센 천하장어, 기운센 천하장사, 기운센 천하장어. 광주에 오픈한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집이 새로 확장 개업했다고 다시 한번 오면 놀러 오시라고 또 그런 전화도 하더라고요. 그냥 상호만 들어오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상호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호를 제대로 지으면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이런 사인,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호를 이제 지었어요. 맞아, 이 상호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이죠.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창업자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상호는 아무리 잘 지어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상호 지어서 간판집에 맡기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간판업소가 너무나 많긴 합니다만 간판업소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간판업체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소위 말해서 그냥 업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간판 디자이너가 있는 이런 간판 제작 업체와 디자이너도 없이 그냥 간판 제작할 수 있는 시공 능력만 있는 간판 업체로 양분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후자의 이런 업체가 더 많죠. 이런 시공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공업체에 가면 간판 서체가 한 50가지가 쫙 컴퓨터에 있습니다. 50가지 중에서 그냥 이 서체로 하지 뭐.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면 이 서체로 하세요. 그 서체도 그러니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에 나가 보면 약국 간판 서체나 세탁소 간판 서체나 슈퍼마켓 서체나 여관 서체나 똑같은 서체로 붙어져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건 변별력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식상한 거죠. 이게.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는 간판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최소한 상호를 정말 제대로 경쟁력 있는 상호를 지었다면 디자인을 직접 합시다. 그럼 물론 간판 디자인 제대로 하는 기획사 같은 데 맡기면 좋겠습니다만 또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돈 적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라도 한번 맡겨보자. 이를테면 모든 웬만한 대학에는 미술대학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미술대학 중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용미술과, 산업디자인과 모든 이런 디자인 관련 업체들. 디자인 관련 학과에 다니는 한 3학년 이상 학생한테만 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저 디자인 알바 하나 맡기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금방 옵니다. 그럼 정말 2, 30만 원만 주고도 얘기를 해야죠. 이게 저희 고객층이 어떤 거고 상호는 이렇게 정했어요. 주 고객층이 어떤 거고 여기에 지금 이런 가게인데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A안, B안, C안으로 쫙 만들어 오죠. 그럼 그 디자인 된 거를 간판 업체에 넘기면 되죠. 디자인 이대로 해서 붙여주세요. 이런 부분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게 간판도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이를테면 전면 간판, 돌출 간판,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형 간판, 앞에다 놓는 이동식 간판 이런 것도 많지만 소재별로 간판 소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보셨던 이 소재 간판 이렇게 뜯어보면 소위 청가리 한다고 그러는데요. 뜯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형광등이 쫙 있는 간판. 이게 소위 말해서 이 플렉스 간판, 파나플렉스 간판이라고 하죠. 그 간판이 가장 저렴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디자인만 잘하면 아주 예쁩니다.
뭐 저렴한 간판이라고 저는 안 좋은 간판이다. 저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간판 글자에 불이 들어오는 간판들 많이 봤을 거예요. 글자에. 근데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네온관이 들어가 있는 간판은 잔넬 간판이라고 합니다. 네온 잔넬. 이게 동시에 요즘 불이 들어오는데 컬러가 막 바뀌는 간판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소위 말해서 LED라고 하는 발광 다이오드. 요즘 뭐 고급 승용차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횡단보도 신호등이죠. 신호등은 전부 다 LED입니다. 근데 가격대로 보면 아까 형광등 쫙 들어가 있는 플렉스 간판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비율상으로 보면 아까 네온 잔넬이 들어간 간판 같은 경우는 한 200. 아까 LED 간판 정도 같은 경우는 한 300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전기세, 유지관리비를 보면 LED 간판이 아까 형광등 간판에 전기세가 10분의 1도 안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내구성이 강한 반면 비용, 최초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고객을 유입하는 경쟁력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사실은 LED 간판 같은 게 요즘 가장 좋긴 하죠. 문제는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 그래서 모든 글자를 다 LED로 하는 것보다 확실한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LED로 하는 방법, 이런 개념도 좀 이제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간판의 소재도. 동시에 간판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과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그 익스테리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판 업체에서 꼭 시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매장 외부의 썬팅 내지는 앞에 세우는 이런 엑스배너라고 하는 애드 플래그, 이런 앞에 세우는 이동식 사인들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사인 업체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최초에 오픈할 때 간판 업체에다가 전면 간판은 이런 식으로, 돌출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동식 사인은 이렇게 하고 밖에 전면 유리에 썬팅은 어떤 카피를 넣어주세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썬팅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썬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외장 경쟁력에 있어서 간판을 제대로 만들고, 두 번째는 간판의 부수 요인들, 이런 사인, 뭐 이렇게 유리 썬팅에 하는 사인.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사인을 통해서 아, 저 집이 어떤 상품을 제일 잘하는 집이구나. 이거를. 또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사실은 밖에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망설입니다. 아, 저 집 들어갈까 말까. 첫째, 비싼 집인가 싼 집일까. 뭐 어떤 집은 저 집 커피 팔까 안 팔까. 뭐 어떤 집은 사인만 보고는 야, 저 분명 양식집 같은데 저게 무슨 스테이크를 하는 집이야 아니면 스파게티를 하는 집이야. 저 집 커피 얼마 하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지주형 간판만 보고 이 집 가 말어,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게 사인이죠. 즉 구매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 자체를 업종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대표 상품은 물론 가격까지 좀 오픈해 봅시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대표 상품, 예를 들어서 메뉴가 예를 들어서 한 20-30개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식집도 다양한 분식 메뉴 중에서 우리의 가장 대표 상품은 쫄면과 뭐 이를테면 뭐 떡볶이입니다. 해서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조집인 쫄면보다도 더 맛있는 집,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뭐 이런 만두집, 이런 카피 하나 이렇게 딱 씀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정말 맛있나 보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인 경쟁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인 자체를 제대로 짓고, 상호를 제대로 짓고, 두 번째는 썬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카피입니다. 카피. 물론 카피 그럼 카피라이터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카피라이터도 꼭 물론 전문 이런 뭐 이 TV에 나오는 카피, 이런 대형 이런 광고 제작 업체 내지는 광고 기획사에서 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하는 카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카피라이터가 쓰는 카피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의뢰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소점포 창업에서는 그게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카피 자체도 직접 예를 들어서 상호를 짓겠다 그러면 후보 상호를 쭉 공모를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그냥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그거보다는 나는 아이들 대상의 가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한 최소한 30명한테 A안, B안, C안 이렇게 쫙 해서 야 니들 마음에 드는 상호 어떤 거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설문. 그래서 아이들을 50명한테 물어봤더니 최소한 20명 이상이 A라는 상호를 원했다. 그럼 그 상호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주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이 썬팅 카피 하나.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심플한다고 해서 야 우리는 지저분한 거 싫어하니까 전혀 썬팅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집도 있습니다만 소비자는 자칫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 집 식사 있나? 이 집 얼마짜리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대표 상품과 가격까지 밖에서 친절하게 오픈시켜주면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동계산 다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인에서 이렇게 담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스몰 비즈니스 점포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상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하라주쿠라든지 이런 상권만 잘 보더라도 이 밖에서 봤을 때 이 사인 간판과 어우러지는 밖의 모습으로 인해서 거의 지나가다 보면 빨려 들어가고 싶은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이 지금 사인 경쟁력이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창업자들이 사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사인 업체를 별도로 처음 신규 오픈할 경우는 사인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이 맡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 베이스로 맡기죠. 인테리어 업체. 인테리어 사인도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파트와 사인 파트는 완전 분야가 다릅니다. 사실은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고 사인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때문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는 같은 턴키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인은 돈 적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 맡기고 사인은 물론 인테리어 업체가 사인까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사인은 잘 모르는 분 같다 이런다고 한다면 사인 전문 업체한테 별도로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창업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외로 우리나라 음식점에 장사 안 되는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전면 간판 사인만 바꿔도 상호만 바꿔도 상호 바꾸는 거 아주 쉽습니다. 구청에 가면 돈 들이지 않고 상호 변경 신청서만 하나 내면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호 바꿔서 사인 디자인만 해서 간판 첨가리만 하더라도 매출이 20-30% 이상 올라가는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밖에서 봤을 때 고객 유입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장치로서의 전면 간판, 돌출 간판 그다음에 이런 전면에 카피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게 항상 시행착오 연결되는 예가 가장 많고 오히려 저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 보면 이 사인 쪽이 시설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제일 많이 들여야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는. 사인에 제대로 돈을 들여야만 사람들이 일단 내 가게까지는 오게 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과 브랜드 네이밍, 상호와 사인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템 할까, 어떤 상권 점포 구할까, 뭐 어떻게 직원을 구할까, 뭐 어떻게 홍보할까 막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어떤 사업을 위한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간판 내지는 상호 그다음에 어떤 소재로 할지 카피 하나를 어떻게 쓸지 이동식 엑스배너 하나라도 어떻게 애드플래그 하나라도 어떻게 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소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저는 이 사실은 점포 경영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한두 가지에서 대박 매장으로 탄생하고 이러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런 하나부터 10가지 A to Z이 제대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구매 포인트에 정확히 공략이 돼야만 그게 정말 초기 안정화를 꾀하고 그게 그 동네에서 지속적인 단골 고객이 늘어나고 그게 나아가서는 정말 대를 잇는 가게까지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가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